안녕하십니까. 농촌공간기업과 최성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지침은 지금 관계부터 적용 중인데, 5월 말 중으로 시군에 보낼 예정이고, 시군에서는 한번 일차적으로 내용을 좀 다룰 수 있지만, 한번 보셨던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보면 이제 농촌공간기업제도 전문기업 설명이라고 하는데,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용역, 인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거를 저희 설명회 제목을 뭘로 할까 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용역사 이렇게 하면 약간 이게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거를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업체들이나 이런 용역사들에 들어가 봤는데, 어느 용역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공간을 그리고 뭐뭐뭐 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전문기업으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회에 설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저희는 이걸 할 때 많은 분들이 안 오면 어떡할까, 관심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우선은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시군에서 수립하는 공간 계획을 실제로 수립하게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 후까지 어떻게 농촌 공간을 구상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시군 담당자들보다 여러분들도 이 계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이 계획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하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할 수 없습니다. 자, 우선 농촌공간 계획 기본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이거는 5월 말쯤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림이나 예시들은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만들면서 좀 급하게 만들면서 이거를 넓혀 갈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시군에 이런 지침들을 내보내버리면은 약간 이게 바이블처럼 돼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5개 시군이 이제 시공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제 착수보고회 때나 이런 데 나온 자료들을 제가 발췌한 건데, 여러분들이야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시군 담당자들은 딱 읽고 저거는 저렇게만 하면 되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 이해 차원에서 넣은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시범 시군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이제 그냥 원본을 발췌한 거기 때문에 약간 위에서 생각하는 거랑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계획의 필요성하고 수립의 개요, 그럼 작성 원칙, 기초조사, 수립 방향, 계획 공부, 부문별 계획 수립, 농촌 척가지구의 운영 및 관리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23년의 법적인 제도를 법적으로 이제 갖췄고, 이제 종합 계획 기반 농촌 공간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각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공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0년짜리 공간 계획을 25년까지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왜 이 농촌 공간 계획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이제 약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군 개발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정하고 있는데, 농촌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까만 부분이 이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부 허용하고 용도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데, 도시에 비해서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용도들이 마을 주변에 위치한다든가 개별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한 없이 지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농촌 공간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용도 지역이 관리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농촌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구에서도 약간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계획을 이런 구상들을 마련하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원래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고요. 우리 농촌공간 계획제도의 구성은 크게 농촌공간 재구조와 농촌공간 재생입니다. 농촌공간 재생은 지금까지
각 마을별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기반 시설들 사업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건데 하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 더 들어간 게 이제 농촌 공간 재호조화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던 그런 것들 좀 벗어나서 농촌 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해서 특화지구라는 걸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농촌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체계를 이 법에서는 우리 농촌 공간 계획에서는 두 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농촌 공간 기본 방침이 있고 각 시군에서 앞으로 수립되는 기본 계획, 그다음에 그 기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 계획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공간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은 여기 안 담겨 있는데 농촌공간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지위는 이제 농촌공간 측면에서 농촌 정책과 과제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농촌공간 시행계획의 이제 기본 상위 계획으로서 이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농촌 공간의 모습과 실현 방안을 향후 10년간 제시하는 시군에서 제시하는 종합계획임에서 전략계획이 있습니다. 이 타 계획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군계획과는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은 많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농업농촌식품발전계획, 그다음에는 삶의지 계획과도 연계를 고려해서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립권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30개 시장 군수가 되겠는데요. 농업농촌 포함하고 있는 13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 공간계획 체계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그림을 넣었는데 밑에 네모에 있는 이것이 이제 약간 이제 전체 시군이라 치면은 그거를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활권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활성화 지역이라고 번역을 나누고 그 번역에 따라서 옆에 있는 이제 활성화 지역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저기 활성화 지역이라는 용어가 약간 생소하긴 한데 이거는 저희 도시 쪽에 있는 도시 재생에 있는 그 사업계획이라는 약간 도시 재생의 사업계획은 약간의 시군 전체에서 약간 구멍이 생기게 돼 있는데 여기는 구멍 없이 빈틈이 없이 이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2개 지역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농촌의 범위가 원체 넓은 데다가 이 활성화 지역도 사업 범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구분 없이 빈틈이 없이 나눠서 계획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기본 계획에서는 실제적으로 향후 10년간의 과제나 이런 추진 목표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나 사업 과제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시행 계획에서 세우게 되고 그 시행 계획은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별로 저희가 이게 저기 기본 방침 등에서 제시하는 그런 방향들을 시군에서 어떻게 녹여낼 건가, 그리고 시군에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들을 이 기본 방향이 어떻게 녹여낼 건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시군이 이제 앞으로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유과의 비교 체계를 약간 넣어봤는데요. 약간 도시 쪽 이야기 보시는 분들 약간 좀 저거 알 것 같은 생각도 하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희 책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토계획법에 해당되는 국토계획에 해당되는 것이 기본 방침 정도 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게 기본계획, 그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이제 용도지구나 용도지구를 설정하고 있는데 저희의 시행계획 수준 정도 되고 저희의 좀 새롭게 도입된 농촌 특화지구는 도시계획에 있는 용도지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 용도지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위에 덧붙여서 중첩해서 쓰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성격은 약간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실제적으로 계획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계획 부분에는 전체적인 목표과 공간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고 성격과 추진 체계는 어떻게 될 건지, 현황과 전망에서는 기초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시군이 가진 문제점과 장점, 그 다음에 그걸 진단해서 어떤 거를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그림을 잡으면 되겠고, 농촌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향후 10년 후를 전망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활성화 지역을 지정해서 활성화 지역별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계획은 좀 전에 앞에 6개 부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로 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용하면
요거는 이제 계획의 수립 절차인데요. 물론 실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부문별로도 세부적인 기초조사를 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여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골을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기초조사할 때, 일반 현황할 때 마을은 안 해도 되고, 원래 이게 비어 있었는데, 마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오해하셨죠? 어쨌든, 기초조사를 해서 분별 여건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황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많은 계획들이 이제 앞에 50개 절반 정도는 이제 분석이나 현황 이런 것들 현재 상황을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뒤에 계획을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축소돼가지고 그 뒤에 별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 이제 현황 조사를 해서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문제점과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계획 수립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 농촌 예산 활성화 지역을 정하고,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경우는 특화지구까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입니다. 중간기 전략계획이어서 중간기 시군이 수립되는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과 중간기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10년 후의 계획이 10년을 바라보는 계획이다 보니까 기본 계획에서 너무 세부적인 계획을 짠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만 보고 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시행 계획이나 여기서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과제를 좀 포괄적으로 제시해달라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지구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특화지구를 검토해서 제시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시와 다른 차별성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와 다른 차별성은 위기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농촌은 기회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들 위기 요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좀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농촌이 이제 기회 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만의 위기 요인과 농촌 공간이 지금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 요인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와 다른 공간구조, 물리적 요소, 그 다음에 비물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가운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본 방침에 제시한 농촌의 미래상을 어느 정도 농촌의 미래상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는 정책 목표와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확성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시군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략과 계획을 통일성 있게 연계해서 따로따로 수립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계획이 너무 이제 현황 분석에 치우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향후 10년간 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이 우리 기본 방침에 있는 이런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엮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합쳐 사업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저희들이 강조하는 게 국토계획법과 좀 이렇게 상충되지 않도록 수립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고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해야 되고 물론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초조사하고 실태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 내용으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고 좀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별도로 차별해서 작성을 하고 향후 10년의 농촌 여건의 변화도 전망해서 그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만 이제 조사를 해서는 향후 10년 후에 변화된 상황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망을 하고 그다음 불필요한 항목은 필요한 항목들만 분석해서 좀 더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필요한 경우는 더 세부적으로 마을까지 분석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달라.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서
집중해달라. 그 조사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의 조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것들은 세세하게 조사를 하지만 너무 이렇게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농촌이 이제 하나의 단위로만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인도 시군까지 조사해서 그 연계성을 광주광역시 옆에 붙어 있는 또만 오면은 생활권이 주로 광주광역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획을 연계하지 않으면은 불필요한 계획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심지가 어디인지 같은 시군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같이 분석을 같이 해야 된다. 필요하면 조사도 같이 해야 된다. 시군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한 후에 진단의 중점을 두고 지금은 이거는 이제 지금 시범 수료하고 있는 시군인데 인구조사라든가 생활비즈라든가 산업특화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황조사를 지금 한결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좀 더 나아가서 이게 한국 전반을 어떻게 되는지 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분석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는 농촌 마을, 과수 마을, 쏘마 마을들은 이 마을들이 향후 10년 후에 없어질 거지. 근데 없어지는데 거기에 무슨 계획을 세우면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그런 것까지 적응해서 계획을 수립해달라. 그리고 농촌 환경관리시설 좀 전에 이제 저희 이 법이 특별히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농촌 특화지구고 그 특화지구가 이제 농촌 토지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들어왔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농촌의 위해시설이라고 하면은 경관을 해치고 단계화를 하는 주시설이라고 하면은 개별입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팽로저시설, 축사, 태양광 이런 것들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통제를 해서 좀 기초조사를 너무 저희 마음조사를 너무 중점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공간물도 재구조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있는 행정자료와 그다음에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활용이 안 되거나 운영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 조사는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따라야 된다. 요거는 이제 시범 수립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기초조사를 한 내용들을 그림에 풀어주겠습니다. 나주실 건데 부산 앞에서 본사 이런 것들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기초조사 내용은 저희 이제 법이나 이런 기본교육 지침에 들어있으니까 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이 중에서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면 위에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보다는 연구사나 시골에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의 수립 방향입니다. 좀 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현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비전 목표 추진 전략 과제를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농촌 공간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10년 후에 그 시군의 농촌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첫 번째 표는 이게 이행 상황 점검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동지표와 자율지표를 주고 있는데 가능한 공동지표는 모든 시군이 이 지표를 써서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나 아니면 5년 중간쯤에 어떻게 농촌 공간이 변화되는지를 전국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동지표는 모든 시군이 사용하고 필요하면 자율지표까지 추가해서 지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농촌 공간 구조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우선 농촌 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양한 거점과 기능별 축, 번역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당내 시군 농촌 공간이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되는 상황을 전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각국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변화될 건지, 아니면 이 옆에 있는 어떤 토지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현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기 시세상인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지역은 이렇게 발전하고 이 지역은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이 지역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있는 자료 중에서는
이게 좀 내용이 있어서 우선 이런 것들을 공간을 구조한 공간 구조를 진단해야 된다. 이것도 뭐 인구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제 일자리는 현재 어떻게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공간을 어떻게 재편할 건지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계획 목표 달성과 전략 추진에 맞는 미래 농촌 공간 구조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앞에서도 기본계획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 정당의 분산 조건을 지향하고 이제 공간의 개념을 우리 계획에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유한 자원과 이런 것들을 재편 방향에 잘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진단하고 분석해서 공간 구조 변화를 고려하고 농촌 공간 구조의 재편 방향을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단계,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단계, 동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로 해야 된다. 이게 도시군 계획에 있는 생활권 계획이랑도 약간 다를 수 있고요. 이 기재생에 있는 활성화 지역도 약간 다르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공간은 하나의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돼야 되고 하나의 여기 이렇게 특이한 사유가 없으면 쪼개지지 않도록 이렇게 분리하지 않는 걸 하고 도시군 계획의 생활권 계획과 시군의 발전 계획 등에서 설정한 권역을 참조하는데 임의로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활권을 설정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마셔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나주시의 이 사례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생활권을 여기는 이제 동북권과 서북권과 남북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라고 나주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활성화 지역별로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이제 축사가 많아서 축사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관광을 발전시켜야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역은 서비스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지역은 다른 시설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활성화 지역별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하실 때는 관련 법령하고 각종 계획과도 잘 연계시킬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면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문별 계획인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정주 서비스 여건 6개 부문에 대한 이제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이제 계획에서 수립했던 부분이어서 시군의 비전과 목표, 성과지표를 고려해서 부문별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분명히 이제 두 개가 연계성이 있으면 통합해서 수립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 지침에서 기본 수립 계획 지침에서는 방금 저희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분별로 나눠놨는데 이거는 꼭 그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농업의 삶의 지역에 있는 서비스 이행 정도와 그다음 그 계획에 있는 과제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연계시킬 수 있으면 연계하고 새로운 것들을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이제 작년 변화를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의 비전과 목표,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동떨어진 계획을 수립해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행을 담보할 수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농촌 특화식으로 고려해달랍니다. 분별 계획 수립 때 공동체하고 지원 체계도 고려하고 이 분별 계획을 할 때는 공간적 측면에 대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그리고 기본 방침하고 그다음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과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선은 계획 수립하기 전에 기본 방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스타디라든지 시군이랑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과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군의 방향을 잡은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해당 구성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 이제 시간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좀 생성 개념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특화지구인데요. 이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희 농촌이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저기 난개발 시설이라든가 개발 입지 공장, 축산이 농촌 마을과 근접하게 있다가 아니면 농촌 마을 내에 들어가 있는데 우선은 도시는 용도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촌은 이제 계획관리 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전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약간 관리할 수 있는 약간 토지용의 체계를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획해가지고 태우주의 이용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요. 유사한 기능의 시설들을 배치해서 주거 정비 여건을 보호하고 산업을 직접하고 농촌다움 및 이런 농촌다움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그런 지구라고 우선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특화지구별로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토지용 관리형이라고 약간 이름을 정할 수 있으면 이제 마을 보호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마을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저기 이전 배치하는 걸 유도하고 그다음 새롭게 들어오는 공장이나 개별입지는 약간 개별입지 공장들은 이제 좀 들어온 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특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한하는 그런 토지 이용 관리형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각종 산업지구, 농촌 사업지구, 축산지구, 유목각지구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형 지구가 되겠습니다. 토지자원 관리형은 경관농업지구나 농업수산지구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농촌을 그림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던 이런 있던 시설들을 좀 모아서 농촌 마을 정교권을 개선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농촌 특화지구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게 강제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 이제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자율지구라고 약간 개념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만 그렇지만 이제 저희 법에 따라서 고유한 법적 지위에 있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규제를 하기 위한 지구가 아니고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하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규제 지역은 아니다. 약간 그런 거고요. 탑부의 지역과 지구와도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야기했듯이 용도 지역 위나 지구 위에 중첩해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성은 그렇습니다. 그 토지용 규제를 하는 지역과 지구와 연계하여 지정이 가능하고 지구별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별 선정은 법도 있고 저희 이 특화지구를 할 때 이제 운영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계획 단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이 틀리다. 기본계획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획에 참가하신다면 기본계획에 참가하실 수도 있고 시행계획에 참가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이 특화지구는 중장기 목표와 추진전략을 토대로 농촌 특화지구별로 지정관리할 지역의 후보군까지 발굴하는 거기가 이제 기본계획의 내용이고 시행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지구의 지정 목적과 그다음 규모, 경계를 계획하고 사업을 연계하는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 시행계획의 할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특화지구는 시군의 비전과 목표, 활성화 지역별 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고 시군의 판단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계획에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재구조합법의 취지에 반영해서 활성화 지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교권이랑 분별계획과도 독립적으로 설정은 안 되고 각 그 분별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특히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시골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농촌 유해시설 이전 집단화는 이전 시설에 대한 것만 이렇게 빼내는 것이 저기 이 과제는 아니고 그거를 대체할 부지를 확보하고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걸 빼냈고 새로운 부지, 새로운 데를 조성할 건지 이것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여기서 빼내면 그분들을 폐업하는 그런 책임은 아니라는 거. 이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도시계획과도 연계해야 된다. 이 부분 계속해요. 네, 절차기 편성, 기능기 연계선, 사전정비 이런 것들은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지점은 첫 번째는 시군의 여건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시군에 따라서 필요한 지구들이 있고 필요 없는 지구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지구와 할 수 없는 지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해서 시군하고 상의해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특화적으로 육성할 건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저기 이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필요한 특화지구들을 자유롭게 선정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군을 독출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특화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은 시행계획에서 하는 거로. 이거는 이제 지금 시군 수립 지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마을하고 상등마을을 외시설을 빼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토산면의 해내기에 축사시설을 옮기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농촌마을 모듈을 중심으로 산업지구와 축산지구를 옮기고 이런 식의 그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다른 거는 여기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유지해서 정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마을인데 우선 목표 지역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했던 중심지 거점 마을 육성 그런 것들 교마을까지 그 연계를 고려해야 되고 우선은 검토할 게 기초거점, 하위거점 마을로 지목하고 그리고 이제 장래에 이제 이런 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인구가 있고 거기다 장래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마을 그리고 이제 주민협정으로 지구 제한 지정을 제한하는 마을들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이제 시구수가 필요로 하는 지역들은 저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형 특화지구는 개별지 사업적 시설을 이전 직접화해서 특화지구를 활용해서 미래 농촌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지구로 활용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정 요건은 저희 이제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정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산지구는 이 동업유산이나 이런 저기 자연을 정비해서 연결을 통해서 농촌과학을 정리시키는 그런 목적을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저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한 총이라든가 계획 중이라든가 아니면 계획 후기에 사업 관리하는 데 이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뒤쪽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나 같은 체계 이제 이 수립 체계가 있는데 이 수립 체계는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어야지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 나가서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런 체계들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 방침에서나 지침에서 약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순정군에서 기본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관리 체계라든가 중간적으로 지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끌어들이고 그런 것들 해서 순정군은 이렇게 우리 수진 체계를 만들어 거라고 시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부여군인데 부여군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진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수진 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시군이랑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라든가 아니면 전문 지원들이 우리 농축품에서도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간 지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시군이랑 상의해서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획 수립 부착 때 시군은 시도의 승인을 받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을
여건이 되면은 이것도 이런 좀더 달라진 계획이 좀더 보완된 건 아니면 이 지구별로 어떤 지원을 해줄 건가, 구제만하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것들이 있으면 더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